한국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가게의 주인이 없어도 돈을 훔쳐가지 않는 나라. 집 앞에 택배를 하루 종일 둬도 아무도 손대지 않는 나라. 믿기 어렵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한 외국인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다, 위험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단 며칠 만에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본 것, 경험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깨닫게 된 진실은 우리도 미처 몰랐던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보고 그렇게 놀란 걸까요? 그저 호떡 하나 사러 들어간 가게에서 제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카고에서 활동 중인 유튜버 조시 톰슨이라고 합니다. 여행, 문화, 사회를 주제로 다양한 나라를 돌며 그곳의 진짜 일상을 소개하고 있는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를 다녔지만 한국에서 제가 경험한 일은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서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한 건 약 1년 전 친구의 추천으로 2주 정도 짧게 머무는 일정이었습니다. 당시엔 한류와 K-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저 역시 BTS나 블랙핑크의 팬으로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땐 어디까지나 소비자로서의 여행이었을 뿐 사회의 본질까지 들여다보진 못했죠. 하지만 이번 두 번째 방문은 달랐습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한국의 시민의식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벌어졌습니다. 서울 종로 인근 겨울바람이 매섭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입김이 모락모락 나고 붉은 조명을 비추는 포장마차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던 시각이었죠. 저도 마침 추위를 피할 겸 따뜻한 길거리 간식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여행에서 인생 간식으로 기억에 남았던 호떡 가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익숙한 향기, 기름 위에 노릇하게 구워지는 호떡, 그 달콤하고 쫄깃한 맛을 떠올리자마자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원호떡 플리즈. 익숙한 미소로 인사하는 아주머니에게 그렇게 말한 뒤 저는 계산을 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 시야에 이상한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가게의 한켠 허술해 보이기까지 한 투명 플라스틱 상자 하나. 그 안에는 지폐와 동전이 무방비 상태로 쌓여 있었고 그 옆엔 한국어와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호떡 한 개 1,000원입니다. 돈은 이곳에 넣고 거스름 돈은 알아서 챙겨주세요.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진짜야? 이게 지금 현실에서 가능한 일이야? 미국이라면 5분도 못 가서 그 돈통은 사라졌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조차도 한순간 그런 충동이 스쳤습니다. 저 안에 든 현금을 누가 그냥 들고 달아나면 어떡하지? 실제로 시카고에선 편의점 셀프 계산대에 설치된 보안 장치만 해도 소형 CCTV, 무게 감지 센서, 레이저 스캐너까지 장착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통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호떡을 사러 온 손님들 모두 너무나 자연스럽게 돈을 넣고 정확한 거스름 돈을 챙겨갔습니다. 감시도 없고 경고 문구도 없고 직원이 따로 계산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 근처 벤치에 앉아 약 15분 정도 그 장면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5,000원짜리를 넣고 4,000원을 챙겼고 어떤 여학생은 잔돈을 잘못 가져간 줄 알고 돌아와 다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행위를 특별하거나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이라는 듯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건 단순한 결제 시스템이 아니구나. 이건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신뢰의 문화구나. 가게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혹시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 있진 않나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가끔 어린애들이 장난치긴 해도 다들 알아서 잘하세요. 여기선 서로 믿고 살아야죠. 그 한마디에 저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렇게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그 서로 믿고 사는 삶이 제게는 너무나 멀고도 낯선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라면서 사람을 신뢰하기보다는 먼저 의심하라는 말을 더 자주 들었습니다. 낯선 사람과 말하지 마라. 지갑은 항상 몸에 지녀라. 택배는 바로 챙겨야 도난 안 당한다. 그런 환경에서 살아온 제가 지금 이렇게 아무도 훔치지 않는 사회 한복판에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맛집 소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사회의 신뢰 구조를 전 세계에 알릴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제 영상은 빠르게 퍼졌고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반응이 달렸습니다. 이건 영화 아니야? 정말 저게 가능해? 우리나라였으면 진작 털렸을 듯. 하지만 저는 그 댓글 하나하나에 답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건 한국에서는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리고 이 경험은 제게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 앞으로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호떡 가게의 돈통 사건 이후 저의 한국 체류는 단순한 취재 여행에서 심리적인 탐험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시민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진짜 그 모든 것이 우연이나 특정 가게에만 국한된 현상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다양한 장면을 카메라에 담고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서울 마포구의 한 에어비앤비 숙소로 옮겼습니다. 오피스텔 형태의 건물로 요즘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셀프 체크인 숙소였죠. 짐을 정리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려던 찰나 마침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해둔 촬영 장비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드디어 도착했군. 기다리던 장비라 얼른 내려가 수령하려고 문을 나서려는 찰나 메시지에 적힌 한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문 앞에 두고 갑니다. 문 앞에 둔다고? 솔직히 말해 처음엔 뭔가 잘못된 번역이거나 기사님이 실수하신 건 줄 알았습니다. 미국 같으면 문 앞에 물건을 두고 가는 일은 도난을 자초하는 일이나 다름없거든요. 시카고에서는 택배가 문 앞에 놓이는 순간부터 누가 먼저 집어가느냐의 게임이 시작됩니다. 심지어 이런 도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집 앞에는 CCTV와 도어벨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장비도 걱정도 별로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고 현관 앞에 도착하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주문한 장비 박스가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그대로 바닥에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옆집 그리고 그 옆집 앞에도 크고 작은 택배 박스들이 주르륵 놓여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없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누가 그 물건들을 만지거나 훔쳐가려는 기색은 1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건 주인의 것이고 우리는 손대지 않는다는 식의 암묵적 합의가 존재하는 듯했죠. 진짜 이게 가능하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박스를 들어 올리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문화 차이 수준이 아니야. 이건 전혀 다른 세계야. 그날 밤 저는 미국에 있는 가족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보냈습니다. 얘들아, 이게 한국이야. 문 앞에 택배가 하루 종일 있어도 아무도 안 가져가. 그랬더니 동생이 이렇게 답하더군요. 미쳤네. 우리 동네에서 저러면 10분 안에 사라져. 물론 저는 한국 사회 전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믿는다는 전제 아래에서 사회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 그 구조 자체가 저를 감동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죠. 바로 지하철 문화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강남에서 일정이 있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엔 택시나 버스를 주로 이용하지만 이번엔 서울 시민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고 개찰구를 지나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멈춰섰습니다. 검표원이 없었습니다. 표 검사 안 하나? 저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디선가 직원이 나타나 티켓을 확인하고 탑승 자격을 체크할 줄 알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하철 안에서도 아무런 감시 없이 사람들이 알아서 자리에 앉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자연스럽게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진짜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지하철 내에서 티켓 검사를 하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검표원들이 순찰을 돌며 무임승차자를 적발합니다. 심지어 파리에서는 무임승차 적발 시 벌금이 100유로를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걸 지키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듯이 행동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왜 이런 사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을까?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회, 사람을 믿는 것이 기본값인 사회, 그 사이의 간극이 단순히 문화 차이를 넘어 삶의 철학 자체에서 비롯된 것임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훨씬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시민의식을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런 신뢰의 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는지를 말이죠.
며칠간 이어진 연이은 감탄, 돈통 사건, 택배 경험, 그리고 검표 없는 지하철. 이 모든 것이 저를 마치 새로운 세상에 들어선 듯한 기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감탄이 어느 순간 너무 당연해질 것만 같은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언젠간 실망하게 되진 않을까? 그 예감은 어느 점심시간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한국의 한 중소 IT 기업을 방문해 인터뷰 촬영을 진행하던 날이었습니다. 대표님부터 직원분들까지 너무도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준비된 회의실과 설명 자료까지 완벽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그분들의 초대로 근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그 식당에서 벌어졌습니다. 식탁 위로 반찬이 쭉 깔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불고기 정식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죠. 하지만 식사를 시작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갑자기 오른쪽 어금니 쪽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마 조심스럽게 혀로 만져보니 아니나 다를까? 지난달 미국에서 치료했던 치과 레진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건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음식을 씹을 때마다 찌릿찌릿한 통증이 밀려왔고 제가 말을 줄이자 옆에 앉은 한국 직원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시 씨, 어디 불편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지만 방금 이가 깨졌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미국에서 했던 치과 치료가 떨어졌어요. 그분은 깜짝 놀라며 그럼 지금 바로 치과 가셔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금 바로요? 오늘 일정도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사실 미국에서는 치과 예약을 하려면 23주는 기본이고 응급치료조차 시간 예약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마치 오늘 당장 치료를 안 받는 게 더 이상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근처에 치과 있어요. 바로 가면 금방 해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저는 점점 불쾌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날 무례하게 몰아가려는 건가? 왜 이렇게 재촉하지? 혹시 내가 불편한 티를 내서 식사 자리를 망친 걸까? 역시 한국 사람들도 다 친절하진 않네. 그렇게 분위기가 잠깐 어색해졌고 저는 스스로 한국에 실망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감정은 식사 후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앞서 인터뷰를 도와주셨던 여성 직원분이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조시 씨, 저희 동네에 제가 다니는 치과가 있어요. 거기 외국인도 자주 오고 영어도 잘 통해요. 원하시면 지금 바로 같이 가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까의 재촉은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 배려가 불편함으로 와닿은 것은 저의 오해였던 겁니다. 실제로 그녀는 회사 일정까지 미뤄가며 택시를 함께 타고 치과까지 동행해 주었고 저는 덕분에 30분 만에 간단한 레진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과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내부, 영어가 유창한 직원들,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이어지는 진료,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저렴한 비용. 같은 치료가 미국에서는 $300, 보험이 없으면 그 이상이 들었을 텐데 여기서는 고작 5만 원. 게다가 불쾌한 표정 하나 없이 밝고 상냥하게 응대해주는 모습까지. 이 모든 경험이 끝났을 때 저는 거의 울 뻔했습니다. 그 직원분과 치과 문을 나서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한국을 오해했던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감사해요. 그녀는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따뜻한 미소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다시 영상을 켰습니다. 카메라를 켜자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호떡 가게의 돈통, 현관 앞 택배, 지하철 개찰구, 그리고 오늘의 치과까지. 이 나라는 단순히 안전하거나 기술이 뛰어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더 이상 한국을 여행지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배워야 할 문화와 철학의 본보기로 여기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제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이 이야기를 사연으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가능한 특별한 현상, 바로 양심 테스트 실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저를 완전히 무너뜨린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 치과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감동과 감사, 부끄러움, 그리고 미안함. 짧은 하루 동안 너무 많은 감정이 뒤엉켜 있었고 마음 한켠에는 내가 너무 쉽게 판단했구나.
라는 반성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맞은 다음날 아침 저는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국에 관한 외국인 실험 영상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한국인의 양심 테스트, 내용은 이랬습니다. GPS가 부착된 종이 쇼핑백에 선물을 담아 서울 지하철 곳곳에 무주인 상태로 놓고 한국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기록하는 실험. 저는 처음엔 회의적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너무 연출된 거 아닐까? 아무리 한국이라지만 100개를 뿌렸는데 6개밖에 돌아오지 않았다잖아. 그런데 영상이 중반부에 접어들며 반전이 펼쳐졌습니다. 실험자들이 GPS 신호를 추적해본 결과 놀랍게도 그 사라졌던 가방 대부분이 지하철 유실물 센터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가방 속 선물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고 어떤 가방에는 찾으실까봐요 라는 쪽지가 함께 들어있던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며 저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회 시스템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만든 문화야. 사실 미국에서도 이런 실험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결과는 씁쓸합니다. 물건은 사라지고 GPS는 정지되고 실험자는 절망감을 느끼죠. 심지어 그런 영상엔 역시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는 댓글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의 분실물을 보면 이건 주인의 것이고 내가 지켜줘야 할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나라. 남의 물건을 탐내기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불안할지 먼저 생각하는 나라.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이 크게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저도 모르게 저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전제를 갖고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는다는 어릴 적부터 배운 생존 법칙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그 반대를 보여줬습니다. 사람을 믿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사람을 믿기 때문에 사회가 더 따뜻하고, 사람을 믿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구조. 그 이후로 저는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껏 사람을 얼마나 믿으며 살아왔을까? 내가 만든 채널은 누군가를 감시하거나 비판하는 데만 집중한 건 아닐까? 이제는 진짜 믿음과 선의를 조명할 때가 아닐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시하고 의심하라에서 믿고 전하라로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 이야기를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단순히 좋은 여행지, 맛있는 음식, 친절한 사람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사람을 다시 믿게 해준 나라, 그리고 제가 다시 살아보고 싶은 나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물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땅의 온도, 기억,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진하게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미국에 가더라도 늘 한국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 땅에 돌아와 이번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닌 한 명의 일원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당연하게 여기는 한국의 시민의식, 그건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세계의 대부분은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사람을 믿으며 사는 당신, 그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잊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그 놀라운 문화와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시민의식, 그리고 이처럼 서로를 믿는 사회, 여러분이 경험한 한국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감동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함께 나눠요. 감사합니다.